여러분 8장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의 그 기법에 어떠한 그 알고리즘들이 있고, 우리가 머신이라 그러면 기계죠, 기계. 러닝이라는 건 배우는 거, 학습.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00 그 상당히 예전에 이게 59년 사무엘이라는 분이 그 처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앨런 튜링이 머시너리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서부터 이미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면 사람의 그 지능을 따라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그 개념이 처음에 이제 대두가 됐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요 미첼이라는 분 있죠. 98년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알파고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 회귀, 학습적이 그 예측 뭐 이런 데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또 학습도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나이브 베이즈라는 이론이 있어요. 알고리즘.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즈라는 사람이 만든 여러분들 그 통계 시간에 아마 그 확률 통계 시간에 고등학교 때 베이잔이라는 시어리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 히든 마커프 모델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어서 설명은 안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많이 좀 써요. 마코프라는 사람이 만든 히든 마코프 체인 모델. 이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ML인데요. 인공지능의 한 분야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기계, 뭐 학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이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 언어를 이제 배워서 언어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계, 컴퓨터도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기계는 컴퓨터로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스스로 학습을 하든지 아니면 학습하라는 알고리즘을 주면 학습을 해서 어떤 새로운 값에 대해서 그 결과의 예측치라든지 분류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한 정의죠. 명시적으로 저희들이 고전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그 알고리즘 자체를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학습을 통하지 않는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을 여러분들이 우리 소프트웨어 학과 전공생들은 좀 배우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전에 주어진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의 입력과 출력 값을 미리 컴퓨터에게 주면 그걸 통해서 스스로 어떤 관련성이라든지 규칙을 찾아내서 새로운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을 예측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머신은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기계 학습이지만 컴퓨터 학습이라고 하면 좀 그래서 기계 학습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분이 이제 체커, 체스 게임을 만드는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주어졌고, 이제 알파고에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52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제안을 이제 용어를 써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뭐 학습이라는 개념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요 퍼셉트론 이론, 다층 퍼셉트론 이론, 그러니까 입력, 은닉, 출력, 인플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다음에 아웃플 레이어, 로젠벨이라는 사람, 로젠벨은 이제 퍼셉트론이고, 루메하트라는 사람, 그 다음에 큐넨이라는 사람의 의사결정 트리, 여기도 이제 학습 기법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분류 기법, SVN, Support Vector Machine. 저희들이 중간고사 때 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SVM이 분류를 하는데 많이 써요. 이게 이제 학습의 어떠한 그 기본적인 이론이 들어가 있는 그 모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가장 쉬운 예인데 여러분들은 뭐 이해하는데 어려울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를 미리 데이터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빨리 예측할 수 있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보다 정확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걸 딱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하고 2를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2하고 4 입력값을 줬어요. 4하고 8 입력값을 줬어요. 자, 요까지만 주더라도 요 입력값과 요걸 출력값이라고 합시다. 이거 입력은 1이고 출력은 2다. 뭐 요거까지는 뭐 1 더하기 1은 2인지 1 곱하기 2가 2인지는 모르지만 요거까지 봐서 2 더하기 1은 3인데 얘가 4로구나. 그럼 2 곱하기 2는 4로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입력을 받았더니 4 곱하기 8, 2 곱하기 4, 8이네. 2, 7에 14, 2, 5, 10. 앞에 있는 입력값의 2배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요거를 주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스스로 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서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자, 3일 때 얼마겠니? 그럼 6이라고 내는 거죠. 그다음에 8일 때 얼마는 2, 8에 16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입력이나 출력이 있는 게 이제 지도학습이고 입력만 줘요. 1일 때 2, 뭐 4, 뭐 그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는 스스로 이 모델을 만들어요 또. 근데 강화 학습에서는 얘가 복잡하게 어떠한 그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는 리워드라고 그러는데 그 좀 가중치를 좀 높게 주고 아닌 쪽 가는 거를 이제 그 리워드를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리워드를 받는 방향으로다가 모델을 구성하는 디시전 트리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도학습이다. 그러니까 학습이다. 러닝. 학습은 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배운 학생들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 저희들 그 교양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기본적인 거는 좀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다 배우고 와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안 배웠을 텐데 의무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파이썬은 다 배우고 오는데 뭐 자바가 됐든 C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뭐 교양이든지 아니면 관련 전공에 가서 뭐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하나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운 과정으로 이제 배우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뭐 일본, 뭐 유럽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듣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긴 한데 하나씩 하나 배워두면 좀 좋아요. 어떤 논리적인 사고나 제가 설명했던 거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 방법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요 규칙을 만들어서 결과를 출력하는데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근데 이제 학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 데이터와 출력값을 입력값으로 줘요. 그래서 요 규칙을 찾아내요. 그래서 아까처럼 1, 2, 2, 4, 4, 8 주면 얘가 이제 그 내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안 만들더라도 앞에 있는 거에 배수로구나, 두 배수라고 해서 어떠한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값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출력을 제한해주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적인 방법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제 그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와 출력을 줘서 스스로 공부하는 이게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어떠한 그 교재라든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러닝을 해서 사회생활에 있는 거를 적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난주에 롤 베이스드 우리가 이제 뭐 자연어 처리 어떠한 그 기업이나 뭐 어떤 기관의 계획 잡는데도 다양한 뭐 이론들 뭐 퍼지 이론이라든지 뭐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쭉 여기에 있어 왔고
그 학습을 통한 요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학습이 이게 딥러닝이에요. 신경망. 특히 이제 여기 뭐 비지도 학습 중에 신경망이 있긴 한데 이게 레이어를 여러 개를 더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고 또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역전파, 뒤로 또 쫓아가는 뭐 이런 거로 좀 복잡한 거. 그냥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을 별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잘못된 개념이고 학습에 보다도 고도화된 학습을 통해서 그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이제 딥러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죠. 어떻게 데이터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찾고,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고, 이거 데이터나 요 출력의 데이터들이 많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규칙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또 그 데이터의 품질인데 데이터의 품질이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또 넣어줘야 되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데이터의 특성 뭐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들은 뉴럴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디시전 트리,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는 설명을 했죠. 이거는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 데이터와 출력값을 가지고 클러스터링하는 군집화 우리나라 말로 클러스터링을 이제 하는 걸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와 입력값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쪽 분류에 속하는 거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예제를 많이 드는 게 어떠한 그 야채와 채소, 그 과일, 그걸 분류하는 그게 당도라든지 뭐 이렇게 있죠. 사람이 느끼는 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이제 주어졌을 때 이게 채소인지 과일인지 알아내는, 분류하는. 뭐 이것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미국 선거가 끝났잖아요. 어떤 분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바이든을 지지하는지 뭐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상당히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또 분류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그룹핑하는 거, 분류하는 거. 이거 좀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알고리즘들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예측하는 데 보통 많이 쓰는 거. 그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미래에 뭐 우리 뭐 기업의 성장을 위한 그 조건은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고민을 해보는 거고. 요거는 베이지라는 사람이 만든 베이지언 시어리엄. 뭐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퍼빌리티라고 해요. 사전 확률, 사후 확률. 뭐 그걸 가지고 사전 확률보다 사후 확률을 알아내기가 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그 의사들이 암 진단 뭐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이미 사전에 암으로 뭐 폐암이라든지 위암을 가진 어떤 사람의 생태 조건을 이미 병원에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데이터 사후 데이터 뭐 근데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 뭐 이런 걸 기존에 있는 확률 가지고 구해내는 그런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이지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베이지안 시어리엄.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이죠. 영상, 얼굴, 뭐 인식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눈 감고 목소리를 들어도 엄마 목소리인지 아빠 목소리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도 그걸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음성 인식이고, 이게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시스템이 한다, 컴퓨터가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다양한 활용 분야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SNS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다음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요. 학습의 개념을 이용한 머신러닝. 그렇죠? 그래서 뭐 새로운 친구를 추천해 준다든지 뭐 이 사람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가지고 적절한 원하는 광고를 보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에서 검색한 조건들을 잘 이제 학습을 했다가 뭐 새로운 영화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하는 광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친구 맺는 거를 좀 학습을 했더니 이제 요 사람이 좀 좋겠다라고 해서 친구 추천을 이제 푸시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대표적으로 쓰고 있어요. 구글이 접수했죠, 유튜브를.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뭔지를 알고 미리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접속을 하면 쭉 그 추천 저 아래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학습의 방법에 따라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다음 리인포스먼트 러닝, 세 가지로 나눠요. 학습 방법이에요. 아까 데이터와 출력에 있어서 데이터만 주는 게 지도학습, 데이터와 출력을 주는 게 지도학습, 데이터만 주는 게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리워드를 주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보상. 학습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A를 받으면 엄마한테 용돈 받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강화학습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류 아까 보면 다양한데 이제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요 마인드맵 형태로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요거를 좀 이제 정리하면 요 그림이 상당히 이제 잘 돼 있죠. 그래서 지도학습 중에 분류는 뭐 이런 데 쓰이는 거고, 회기는 회기 분석,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아까 말했죠. 비지도 학습에 해당되는데 이런 데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어떠한 그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좀 축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입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들 한번 좀 외우면 좋겠지만 좀 이제 나중에 좀 어디 좀 그 붙여놓고 책상에다가 늘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아요. 딱 한눈에 이제 들어오니까 머신러닝이.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아까 데이터와 입력 요거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거 있죠. 오연판 이제 정확하게 번호판을 여러 개 주면 지나갔을 때 그러한 이미지는 뭐 어떤 번호다라고 이제 그 CCTV가 얘기를 해주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한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이나 자주 다녀요. 그걸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번호판을. 근데 어느 순간 날씨가 안 좋거나 뭐 어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뺑소니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번호판을 알아내는 거죠. 상당히 많은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출력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블이라는 게 좀 출력의 역할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모델을 구축해서 아까 뭐 예측을 하는 여러 가지 비지도 학습 방법에서는 이런 데 쓰이는 거죠. 클러스터링과 차원 축소. 강화학습은 리워드를 줘요. 보상.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는데 학습을 잘하고 있는데다가 보상을 많이 줘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를 학습하지 않도록 아닌 거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강화학습입니다. 이런 데 많이 쓰여요. 그렇죠? 지도학습 중에 저희들이 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도학습 중에 요 분류 있죠? 분류 과일이냐 요 이미지를 주고 여기가 이제 사과다라는 레이블을 줘서 어떠한 요 새로운 이미지 요거랑은 정확하게 같지 않은 것도 요거를 비교를 해서 사과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도학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그림은 자주 보여주는데 어쨌든 분류와 회귀로 나누죠. 여기서 이제 분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이메일 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팸 메일 처리된 메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학습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 정상적인 메일은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MNIST 저희들이 그 실습을 좀 이제 그때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MNIST의 이미지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이미지의 숫자를 알아맞추는 이런 거에 또 분류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활용이 많이 돼요. 여성, 남성. 보통 시그모이드라는 이제 수학 함수로 이용을 하는데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책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 정확하게 분류하는 기법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되게끔 이제 조건을 맞춰주는데 지금 다음에 오는 버스가 마을버스인지 일반버스인지 광역버스인지 그렇죠? 그 어떤 이미지를 많이 주고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렇죠? 새로운 사진을 줬을 때 분류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리그레이션인데요. 요게 이제 사실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머신러닝 강의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예제로 두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 x, y 좌표가 있죠.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워서 펑션인데 이게 리니어하죠. y는 ax 더하기 b 또는 y는 bx 더하기 b 그래프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키가 클수록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몸무게가 좀 크겠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키가 큰데 몸무게가 이 정도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데이터들을 이제 피팅을 해보면 요거죠. 요거 피팅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새로 들어온 학생이 키를 알고 몸무게를 알아맞추는 게임 뭐 이런 거죠. 그런 경우 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요 리그레이션 회귀 직선을 만들어요. 이걸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리니어인 경우는 이제 모델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복잡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오차들인데 오차를 가장 작게 하는 요 그래프를 만들어 선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XY 좌표 몸무게든지 뭐 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두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 머신러닝의 분류 기법, 지도학습. 이게 이제 요거를 많이 써요. 아까처럼 리니어가 아닌 함수들도 마찬가지로 뭐 내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장기적으로 한 달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쵸? 뭐 기름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월별 판매액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마다, 그쵸? 뭐 어떤 커피숍에서 월별 판매량을 가지고 내년에 특정한 달에 따라서 좀 의존할 거다라고 예측은 되니까 커피숍이 그렇죠? 뭐 우리 학교에 뒤에 있는 커피숍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없는데 이건 특이한 상황이죠. 그리고 특이한 모델로 이제 분류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3월, 4, 5 방학 때면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좀 되고 뭐 이런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별 뭐 커피 판매량 그런 경우 내가 새로운 그 커피숍을 그 동네에 만들려고 할 때 얼마 정도 판매액을 보장할 수가 있냐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분류와 회귀는 머신러닝에서 대표적인 지도학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류하는 거는 이렇게 어떠한 요 SVM이라는 또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뭐 여성인지 아니면 특성을 가지고 남성인지 대부분 이게 남성이에요. 키 몸무게 가지고 대부분 여성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 키가 크고 몸무게가 크고 그렇죠? 물론 아닌 것들도 있어요. 요게 이제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모르는데 어쨌든 분류 기법은 이러한 정확도를 좀 줄이기 위한 학습을 많이 합니다. 회귀는 아까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알아맞추는 그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까 그 분류의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또 나이브 베이지라는 베이지안 시어리언 가지고 하는 분류 방법도 있고 디시전 트리, SVM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 다음에 점들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가지고 가장 가까운 점으로 피팅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는 아까 나이브 베이지하고 히든 마크오프 모델을 여기서는 이제 자료는 안 갖다 놨지만 그걸 좀 학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좀 책을 좀 보면 확률 통계 시간에 사전 확률, 사후 확률 가지고 요걸 가지고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수학적 방법인데요. 사전 확률, 사후 확률. 아까 그 어떤 의사들이 쓰는 암 진단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주가 상승 뭐 이런 스팸 메일 이런 데 쓰고 있고 아까 히든 마코프 모델 그거를 자료는 안 갖다 놨는데 이제 그 원래 이제 마코프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 마코프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은닉 마코프 모델이라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쓸 때 히든 레이어에 쓰는 건데 이게 보면 이게 그 상태 시간에 따른 상태의 변화를 예측을 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예제로 쓰는 게 그 코카콜라, 그 다음에 펩시콜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콜라 시장의 두 양산맥이잖아요. 요 예제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그 월별 판매량을 이제 데이터로 놓고 당연히 이제 코카콜라가 많이 팔리죠. 그렇죠? 그럴 때 내년 뭐 8월 달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판매량을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이제 그런 기법을 많이 쓰고 어쨌든 시간에 따른 상태의 확률,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간, 타임 내 변화에 따른 확률,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좀 코카콜라 먹을래, 펩시콜라 먹을래, 좀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방법이 이제 마코프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나이브 베이지와 똑같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그 그림에 좀 익숙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